소개, 마이 스토리. 제임스 클리어의 어타믹 헤비츠 서문장 마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클리어의 삶에서 중추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즉시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 인해 코가 부서지고 두개골이 여러 개 골절되고 안아 2개가 부서지고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부상과 혼란, 충격, 신체적 피해를 포함한 즉각적인 여파에 대한 생생하고 상세한 설명은 이 책의 극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클리어의 상태가 시급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그가 헬리콥터를 타고 신시내티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동안 그의 가족이 위기와 씨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클리어는 자신의 응급 상황과 이전의 가족 위기, 즉 누나의 백혈병 투병 사이의 유사점을 그려 그의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한번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상황에 직면해야 했는지 설명합니다. 자신의 회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클리어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과 좌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후각 및 시력 문제와 같은 기본 기능의 상실은 그의 트라우마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는 우울증과 압도당하는 느낌에 대한 자신의 투쟁을 공유하며 그의 이야기에 깊은 인간적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클리어의 서사는 부상과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탄력성과 변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대표팀 야구팀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인 어려움에 감정적인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플레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학년 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클리어의 전환점은 데너선 유니버서티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작은 습관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주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는 좋은 수면 패턴, 깔끔한 생활 공간과 같은 긍정적인 습관을 어떻게 키웠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파급력을 발휘하여 학업적인 성공과 야구 경력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학문적 영예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클리어의 대학 성취는 그의 접근 방식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리어는 또한 그의 글쓰기 및 연설 경력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고 그의 웹사이트의 점진적인 성장과 습관 형성 과학에 대한 탐구를 설명합니다. 그의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기조 연설, 헤비츠 어캐더미 설립은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실험부터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의 유기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이 책을 단지 과학적 통찰의 모음집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지침으로 제시하는 클리어의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이 책이 다양한 과학 분야와 개인적인 실험을 혼합한 운영 매뉴얼임을 강조한다. 클리어는 논의할 아이디어와 전략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측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이 책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서문에서 클리어는 습관 형성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변화의 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구성하여 어타믹 헤비츠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설정합니다. 이 장은 습관의 중요성과 영향을 이해하고 저자의 신뢰성과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1. 원자 습관의 놀라운 힘. 어타믹 헤비츠의 한 장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데이브 브레일스퍼드가 이끄는 브리티시 사이클링의 변혁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는 한계 이익을 모으는 전략, 모든 것을 1% 개선으로 팀성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클리어의 중심 주제인 작고 지속적인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무대를 우아하게 설정합니다. 클리어는 브레일스퍼드의 팀이 어떻게 눈에 띄는 조정, 자전거 시트 재설계 또는 더 나은 접지력을 위한 타이어 알코올 문지름 등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에도 초점을 맞추었는지 설명합니다. 라이더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고 자전거 성능을 방해할 수 있는 먼지를 식별하기 위해 팀 트럭 내부의 색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1%의 개선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석권하고 투르 드 프랑스에서 다수의 승리를 거두는 등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책의 주요 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은유 역할을 합니다. 즉, 작고 지속적인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어는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에 걸쳐 37배 더 좋아진다는 수학을 사용하여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는 습관의 효과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개선의 복합적 이익으로서의 습관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클리어는 변화의 느린 속도가 종종 낙담과 새로운 습관의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비행기의 경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방향의 작은 변화가 최종 목적지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적 변화의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클리어는 습관이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상당한 개선을 가져오는 반면 부정적인 습관은 쇠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 복합, 이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복합되는 생산성, 지식 및 관계, 과 부정적 복합, 이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및 분노를 논의하여 이 점을 강조합니다. 클리어가 사용하는 놀라운 비유는 얼음입니다. 실온이 25도에서 31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얼음의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32도에서는 녹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잠재력의 고원이라고 부르는 명백한 침체 기간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기 동안 자신의 노력이 곧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클리어는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에 반대하며 대신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목표는 종종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행복을 특정 결과로 제한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상충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인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클리어는 독자들이 특정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 우선 사고방식을 수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는 작은 습관뿐만 아니라 더 크고 효과적인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인 원자 습관을 재정의하여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원자가 분자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원자 습관은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원자적 습관 한 장은 작고 일관된 습관의 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클리어의 이야기와 비유 사용은 사소한 매일의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습관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 그 반대도 마찬가지. 습관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반대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과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클리어는 습관을 효과적으로 바꾸는 것이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클리어는 행동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3계층 모델을 설명합니다. 결과, 체중 감량이나 책 출판 등 결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수준입니다. 프로세스, 두 번째 수준에서는 새로운 운동 루틴이나 워크플로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등 습관과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정체성, 가장 깊은 수준은 신념과 자기인식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의 결과나 과정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종종 중요한 정체성 수준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클리어는 이러한 감독이 많은 사람들이 습관 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제안합니다. 결과 기반 습관에 대한 대위법으로 정체성 기반 습관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클리어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담배를 거부하는 두 사람의 예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로 간주하고 결과 기반, 다른 사람은 비흡연자로 식별합니다. 정체성 기반. 이러한 구별은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클리어는 습관이 지속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자기 정체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습관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습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외모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손톱 물어뜯기를 중단한 브라이언 클라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에 대한 투표임을 강조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과보다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쓸 때마다 작가가 되기 위해 투표하는 것입니다. 클리어는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정체성의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아상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성장과 변화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여정의 일부는 우리의 정체성을 적응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클리어는 2단계 과정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을 결정하세요. 작은 승리로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이 장에서는 습관의 힘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에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과 정체성의 얽힘은 지속적인 변화와 개인 발전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정리하면 원자적 습관 2장은 습관 형성의 심리적 기초를 깊이 파고들며 습관 형성의 궁극적인 변화는 습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장에서는 어떤 습관은 유지되고 다른 습관은 유지되지 않는 이유와 우리의 자기인식과 신념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변화에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3. 간단한 4단계로 더 나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원자적 습관 3장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심리학자 에드워드 소원다이크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습관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클리어는 습관 형성 과정을 신호, 갈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 모델로 분류하여 자세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탐색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효과적인 습관 변화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개념입니다. 1. 습관 형성의 과학. 클리어는 습관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소원다익의 고양이 실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실험은 습관의 2가지 중요한 측면, 즉 시행착오의 역할과 행동과 결과 간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고양이가 상자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인간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을 형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클리어는 습관이란 본질적으로 자동이 될 만큼 충분히 반복된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2. 습관 형성에 있어서 뇌의 역할. 이 장에서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습관을 형성하도록 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강조합니다.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뇌는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등 매우 활동적입니다. 습관이 확립되면 습관과 관련된 뇌 활동이 감소하여 행동이 더욱 자동화됩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 뇌는 인지 기능에서 습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른 작업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습관 형성의 4단계 모델. 클리어는 다음을 포함하는 습관 형성의 4단계 모델을 소개합니다. Q. 뇌의 행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하는 방아쇠입니다. 보상을 예측하는 정보입니다. 갈망. 모든 습관 뒤에 숨어있는 동기부여의 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반응. 리스판스. 당신이 수행하는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보상. 보상은 모든 습관의 최종 목표이며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행동을 알려줍니다. 습관 루프라고 하는 이 주기는 일단 형성된 습관이 어떻게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 신호를 받아 보상을 제공하는 뿌리 깊은 반응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클리어는 문자 메시지 수신이나 조명 켜기와 같은 일상적인 예를 사용하여 이 루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4. 문제 및 해결 단계의 개념. 클리어는 습관 루프를 문제 단계, 신호 및 갈망과 해결 단계, 반응 및 보상로 나누어 더욱 단순화합니다. 이 관점은 모든 습관이 보상을 가져오거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습관 형성의 이론적 측면을 실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클리어는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습관 고리의 각 단계에 해당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만드세요. 매력적으로 만드세요. 쉽게 생각해. 만족스럽게 만드세요. 나쁜 습관을 깨기 위해 클리어는 이러한 법칙을 뒤집을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자 습관 3장은 습관 형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클리어는 프로세스를 명확한 단계로 나누고 행동 변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법률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나은 습관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장은 습관 형성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1법칙. 분명하게 만드세요. 옳지 않은 남자.
않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인 명백하게 하세요. 제임스 클리어는 잠재의식의 힘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 장을 시작합니다. 그는 구급대원이 자신의 경험과 환자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에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 경우에는 시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식별했다고 설명합니다. 내러티브는 습관 형성에 있어 단서의 중요한 역할과 단서가 우리의 의식적 인식 아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클리어는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이러한 미묘한 단서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의 두뇌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환경에 대한 반응을 미세 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1. 습관의 자동적 특성. 클리어는 일단 확립된 습관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는지 탐구합니다. 그는 웃을 때 입을 가리거나 질문하기 전에 사과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이 자동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 되는 방식을 일상적인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2. 습관에 대한 인식 제고. 이 장의 중심 주제는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리어는 습관 수정에 있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확립된 패턴을 계속 유지하기 쉽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3. 헤비트 스코어 카드. 클리어는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인 헤비트 스코어 카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습관을 나열하고 이를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으로 표시하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이 훈련은 즉각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클리어는 습관의 존재를 모르면 습관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4. 지시 및 호출 기술. 클리어가 논의하는 또 다른 기술은 일본 철도 시스템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지시 및 호출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물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직원들은 인식을 높이고 감독 가능성을 줄입니다. 클리어는 우리의 자동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5. 신호 기반 행동 이해.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의 신호에 의해 습관이 어떻게 촉발되는지 강조합니다. 습관 점수표와 가리키며 부르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단서와 그것이 유발하는 습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장요약. 원자 습관 예 4장은 습관 형성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 즉 신호를 분명하게 만드는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이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가르치면서 클리어는 효과적인 습관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장은 습관을 바꾸기 전에 먼저 습관과 유발 요인, 맥락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클리어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후속 행동 변화 법칙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원자적 습관 예 5장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인 메이크 이트 아브비어스를 탐구합니다. 그는 운동 습관 개발을 담당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한 연구를 인용하면서 습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 실행 의도를 세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실행 의도의 힘. 클리어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핵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현 의도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습관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행동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변화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지만 실행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2. 유발 요인으로서의 시간과 위치. 저자는 습관을 유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서는 시간과 장소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 고정시키면 그 습관이 일상생활에 더욱 통합됩니다. 클리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형식을 제공합니다. 나는 시간에, 위치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3. 모호함과 모호함 극복. 클리어는 특이성이 종종 습관 형성과 관련된 모호함과 모호함을 극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결정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습관 쌓기 방법. 클리어는 기존 습관과 새로운 습관을 결합하는 습관 쌓기 개념을 도입합니다. BJ 파그의 작업에서 채택된 이 방법은 다음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습관, 후에 나는 새로운 습관을 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 습관에 확립된 패턴을 활용하여 새로운 습관을 촉발하여 기존 습관에 포함시킵니다. 5. 효과적인 습관 쌓기 만들기. 습관 쌓기가 효과적이려면 신호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클리어는 일상생활의 일부인 단서를 선택하고 원하는 습관의 빈도에 맞춰 조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존의 특정 루틴에 단단히 연결함으로써 고수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6. 명확한 단서의 중요성. 이 장은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 즉 습관에 대한 단서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구현 의도 및 습관 쌓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설계하고 정의된 행동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자 습관 5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혁신적인 습관 쌓기 방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클리어는 막연한 열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지속적인 습관 형성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새로운 습관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고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통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6. 동기부여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환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원자적 습관 예 6장은 동기는 과대평가되고 환경은 종종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습관 형성에 대한 환경 요인의 심오한 영향을 탐구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새로운 습관을 채택하려고 할 때 동기부여가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덜 인정받는 접근 방식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습관에 대한 환경의 영향. 클리어는 앤 소언다이크가 수행한 설득력 있는 연구로 장을 엽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음료 배치를 재배치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구매 행동을 크게 변경하여 환경적 단서가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는 이 장의 기본 주제, 즉 환경이 내적 동기보다 행동을 더 강력하게 형성한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시각적 단서의 힘. 클리어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은 주로 시각 생물이며 우리 두뇌 자원의 상당 부분이 시각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서 보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성공을 위한 환경 설계. 이 장에서는 긍정적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 설계 전략을 논의합니다. 클리어는 좋은 습관에 대한 단서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띄는 위치에 과일 그릇을 놓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운동부터 작업 생산성까지 다양한 상황으로 확장되어 이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4. 상황에 따른 습관. 클리어는 습관이 종종 특정 상황이나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기존 습관을 깨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상충되는 환경적 단서에 직면하여 습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5. 습관 쌓기와 환경 디자인. 이 장에서는 습관 쌓기의 개념, 5장에서 소개를 다시 소개하지만 이번에는 환경 디자인의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클리어는 우리 주변의 물리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습관 쌓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서를 생성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6. 습관 형성에서 안정성의 역할. 저자는 습관 형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환경의 모든 측면이 우리가 원하는 습관과 일치하면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요약하면 원자 습관 6장은 습관 형성의 핵심 요소로서 환경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변의 물리적, 상황적 단서를 이해하고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개발하려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동기부여와 내부 의지에 대한 기존의 강조에 도전하여 습관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7. 자제력의 비결. 자기 통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원자적 습관 7장은 습관 형성과 자기 통제에 있어 흔히 간과되는 환경의 영향을 탐구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일반적으로 자제력과 의지력이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열쇠로 여겨지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헤로인 중독에 관한 베트남 전쟁 연구. 클리어는 상당한 비율의 미군이 헤로인에 중독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놀라운 사례로 시작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대부분의 군인들은 중독을 빨리 끊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습관 형성의 주요 요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는 헤로인 중독이 영구적인 상태라는 당시의 통념에 도전하여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 습관 형성에서 환경 단서의 역할. 이 장에서는 습관이 종종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 통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습관을 촉발하는 환경 단서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클리어는 과거의 흡연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인 말을 타면서 촉발된 오래된 흡연 습관을 가진 치료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3. 의지력만의 비효율성. 클리어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습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외부 신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환경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구성한 사람들이라고 제안합니다. 4. 나쁜 습관 신호를 줄이는 전략. 클리어에 따르면 나쁜 습관을 끊는 실용적인 방법은 신호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가 제거되거나 숨겨지도록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다른 방에 두는 것은 무분별한 확인을 방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좋은 습관에 도움이 되는 환경 설계. 반대로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 클리어는 이러한 습관의 단서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환경을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띄는 위치에 과일 그릇을 놓으면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습관을 만들거나 깨는 데 있어서 환경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6. 행동 변화 법칙 요약. 클리어는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을 요약하여 장을 마무리합니다. 즉, 좋은 습관은 명백하게 하고 나쁜 습관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는 환경 디자인이 습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요약하자면 원자적 습관 7장은 습관 형성에 있어 의지력이나 동기와 같은 내부 요인에서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초점을 이동합니다. 클리어는 환경 신호를 이해하고 조작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을 깨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이 장에서는 주변 세계를 변화시켜 습관을 바꾸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실용적이고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8. 거부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 원자적 습관 8장은 일관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원리를 탐구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초정상 자극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 행동의 흥미로운 사례로 시작한 다음 이러한 발견을 특히 습관 형성과 관련된 인간 행동과 연결합니다. 1. 동물 행동의 초정상적 자극. 클리어는 청어 갈매기에 대한 니코 틴버건의 흥미로운 실험을 제시합니다. 아기 병아리는 본능적으로 가짜 부리에 있는 과장된 빨간 점을 쪼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초정상 자극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특정 과장된 단서가 어떻게 정상보다 더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패턴이 특대알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위와 같은 다른 동물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2. 인간 행동의 초정상적 자극. 인간과 유사점을 그리며 클리어는 우리도 현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는 소금, 설탕, 지방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갈망을 활용하여 우리의 자연스러운 요리 경험을 능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학은 우리의 진화적 배선을 활용하여 이러한 식품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과소비로 이어집니다. 3. 도파민 중심 피드백 루프.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리어는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할 때에도 도파민이 어떻게 방출되는지 설명합니다. 도파민에 의해 촉진되는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습관 고리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4. 유혹 묶기 전략.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유혹 묶기입니다. 이는 하고 싶은 행동, 예, 수요 시청, 과해야 할 행동, 예, 운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필요하지만 아마도 일상적인 활동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5. 유혹 묶기의 실제 사례.
클리어는 페달을 밟는 동안에만 넷플릭스를 시청하도록 운동용 자전거를 개조한 학생과 같은 유혹 묶기의 실제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양한 습관에 맞게 맞춤화되어 즐거운 일과 생산적인 습관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6. 습관 쌓기 플러스 유혹 묶기 공식. 이전 장의 습관 쌓기 기법과 유혹 묶기 모두를 적용하기 위해 클리어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공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할 것이다. 이 방법은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면 즉각적인 보상 활동으로 이어지는 루틴을 효과적으로 생성합니다. 7. 결론. 이 장은 행동 변화의 두 번째 법칙,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반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갈망과 기대에서 도파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혹 묶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평범한 일조차도 더 매력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원자적 습관 8장은 무엇이 활동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습관을 개발하는 방법 뒤에 있는 심리학을 탐구합니다. 클리어는 유혹 묶기와 같은 초자연적 자극의 개념과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의 목표와 열망에 부합하는 거부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9. 습관 형성에 있어 가족과 친구의 역할. 9장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 형성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심오한 영향을 탐구합니다. 그는 체스 신동으로 성장한 폴과 자매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의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합니다. 1. 폴거 시스터즈, 환경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레즈로 폴거는 타고난 재능에 대한 환경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세 딸인 수전, 소피어 및 주디트를 체스로 가득 찬 분위기에서 키웠습니다. 끊임없는 노출과 격려가 뒷받침된 이러한 색다른 성장은 세 사람 모두 뛰어난 체스 선수가 되도록 이끌었고, 주디트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랜드마스터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체스를 두는 것과 같은 습관이 주변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어떻게 뿌리 깊고 매력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사회적 규범의 매혹적인 매력.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동료들에게 적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소속감을 향한 이러한 욕구는 매우 강력하여 종종 의식적인 인식 없이도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계, 더 넓은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습관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는 욕구는 특정 행동을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3. 우리가 모방하는 세 가지 그룹. 클리어는 우리가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습관을 가진 세 가지 주요 그룹을 식별합니다. 친밀감.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같은 직접적인 사회 집단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매니인은 더 넓은 사회 규범과 대중문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더 나은 판단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더 큰 그룹의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 권력, 명성,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비슷한 성공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종종 모방합니다. 4. 사회적으로 강화된 습관의 매력. 우리 사회 집단의 규범에 부합하는 습관은 본질적으로 더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룹으로부터 승인, 존경, 감탄을 얻는 행동의 매력을 느낍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회적 반대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룹 내에서의 지위를 낮출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사회적 영향을 통해 매력적인 습관 만들기. 클리어는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하는 행동이 표준이고 공유된 정체성이 있는 그룹 내에 습관을 심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렬은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적 정체성에 통합하여 수명과 힘을 향상시킵니다. 6.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의 힘 극복하기. 사회적 영향력은 긍정적인 습관 형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는 이러한 그룹에서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개발하려는 습관에 맞는 환경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론. 원자 습관 예 9장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습관 형성을 보다 자연스럽고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리어는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습관을 반영하는 문화에 몰입하여 이러한 습관을 더욱 매력적이고 유지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